PBC 뉴스와 세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일입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하면 역사 분야의 앞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가 남긴 백범 일지는 지금 읽어봐도 그 뜨거운 민족 사랑과 고난의 민족사를 헤쳐나온 올곧은 열정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오늘 제92주년 3.1절입니다. 김구 선생의 서거 현장이자 집무실 겸 사저로 쓰였던 경교장을 둘러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리서려 있는 경교장이 복원공사를 거쳐서 내년 8월쯤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칫 사라질 뻔한 경교장을 지키고 보존과 복원을 이끌어낸 경교장 복원 범민족 추진위원회 김인수 대표를 만나보는 경교장 절반의 복원편을 준비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최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동 108번지 강북 삼성병원의 주차장에 들어서면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2층짜리 초라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 본관의 입구 한쪽에 참 어색하게 붙어있는 이 건물이 바로 우리 현대사의 영역을 안고 있는 경교장입니다. 3.1절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 경교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교장 복원 범민족 추진위원회의 김인수 상임대표를 이 경교장 2층에서 만났습니다. 경교장, 이곳에는 일제 치하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얼이 서려 있습니다. 백범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의 반대로 곧바로 귀국하지 못하다가 11월 23일에야 임정요인 15명과 함께 귀국합니다. 처음엔 여기 다 환국을 해가지고 집이 없고 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계셨던 거예요. 이시영 선생도 여기 계셨고, 김규식 부주석도 여기 계셨고.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여는 임시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이곳 경교장에서 엽니다. 1945년 12월 2일 날 여기서 역사적인 우리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시로 많이 열렸죠. 여기서 많이 열리다가 12월 29일이죠. 아마 모스크바 그 현상의 문제가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한반도는 반탁과 신탁으로 갈려가지고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반탁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정에서는 여기서 수차례 또 국무회의 열리고 임시정부 내무부 장관인 신익기 선생 이름으로 여기서 12월 31일부터 전국 총파업을 하다가 임시정부가 포고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백범은 이곳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고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한 남북협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난의 민족사를 헤쳐온 한 지사의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는 백범일지의 마지막 탈고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범 선생님 집무실이고 여기 20평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우리 백범일지를 탈고를 완전히 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마침내 49년 6월 26일 안도희의 흉탄을 맞고 쓰러진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서예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평상시 이렇게 날이 햇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한 데거든요. 그래 여기서 이제 주로 앉아 계셨고 있을 때 안도희가 저기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살을 해버리니까. 당시 미 군정의 삼엄한 견제 속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경교장을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그 49년도 6월 26일 날 여기서 암살당하시고 이 방에다가 이제 처음엔 시신을 모셨다가 아래층으로 또 모셨는데 열흘 장례를 치렀어요. 여기서 그 당시 뭐 언론사 기자가 아래층에서 매일 하루하루 그 조문객들을 집계를 해봤는데 열흘 동안에 124만 명이 집계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한 140만 됐거든요. 이처럼 민족사의 현장인 경교장은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의 상처만큼이나 아픈 운명을 겪어왔습니다. 주한 외국대사관이 사들였다가 병원 건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68년대 그 이병철 씨 사위가 그 조은혜라는 분이 여기서 고려병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고려병원의 부속 건물로 사용하다가 이제 이후에 강북삼성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삼성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병원이 됐죠, 지금.
오랫동안 경교장은 강북 삼성병원의 창고처럼 쓰였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처음 이곳을 둘러봤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환자들 수술할 때 수술복, 피 묻은 그런 창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백범 선생이 집무하던 곳이고 살해된 장소가 병원 환자복들, 환자복들 그 피 묻은 옷 창고로 변했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절망스럽고. 그때부터 경교장 보존과 복원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47주기 때 백범 선생 묘소에서 수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있는 데서 이 경교장을 복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돌렸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뭐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는 곳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제일 반응이 있더라고요. 경교장 복원하자는데 어떻게 경찰서 정보과에서 그 정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백범 김구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공간에서 외면당했듯이 그의 흔적이 서린 경교장을 복원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대의 위기는 삼성병원 측이 발표한 철거 계획이었습니다. 이 경교장을 삼성에서는 철거를 하고 17층짜리 이제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이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원은커녕 건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를 맞아 그는 곳곳에 탄원서를 넣고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한테 또 서울시장하고 조순시장한테 또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역사의 현장을 좀 철거한다는 건 말이 되냐, 보존토록 좀 해달라. 이건희 회장한테는 이 경교장을 국가와 민족에 좀 쾌척할 수는 없겠는가. 경교장을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그의 탄원은 서울시로부터 반려됐습니다. 건물이 낡고 변형이 되고 해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통보가 왔어요. 김인수 대표는 그때부터 정부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호소에 나섰습니다. 파우다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경교장에 대한 소위 말하면 역사적 의미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했죠. 한 20여만 장 뿌리고 다니고 소명도 받고. 이런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경교장은 2001년 서울시 문화재, 2005년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보존과 복원 계획이 세워져 바로 이달부터 내부 철거와 복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8월 15일 광복절 때쯤 경교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인수 대표는 이런 결정이 절반의 복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한 거고 또 이것이 지금 복원의 과정 속에서 내부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게 삼성에서 서울시에다의 무상 임대 조건으로 이걸 할애를 한 겁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고 삼성이 서울시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복원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무렵에 묘하게도 삼성병원 측은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 강북 삼성병원의 불법 건축 260억을 또 허가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교장 복원운동에는 이 경교장이 성격만큼 복원운동도 파란만장합니다 지금. 한 손으로는 문화재 지정서를 나한테 교부해주고 한 손으로는 삼성에다가 불법 공사 허가내주고. 지금 경교장은 앞뒤 좌우, 땅 밑까지 온통 병원 건물과 주차장입니다. 경교장 지하도 주차장을 지하 4층까지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중에 떠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교장 건물이. 왜 경교장을 보존하고 복원해야 하는가? 김인수 대표는 경교장이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다. 두 번째는 남북 협상의 산실이다. 세 번째는 백범 암살의 현장이다. 특히 경교장은 백범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백범 선생이 어쨌든 여기 3년 7개월 계셨는데 백범 선생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 한 장소에서 3년 7개월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동가식 서가숙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백범의 유적을 보존하는 데는 차라리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하이에서부터 충칭까지는 지금 중국 아닙니까? 이 중국의 이 지역에는 우리 임시정부나 백범 선생의 유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중국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80%가 중국 사람들의 예산으로, 중국 사람들의 정성으로 복원이 돼 있어요. 심지어 자싱이라는 데는 그 상하이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우리 김구 선생의 그 예전에 타고 다녔던 나룻배까지 재현해 놓고 호수에다가. 김인수 대표는 중국의 임시정부 유적을 둘러보며 분노와 부끄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유일한 백범의 유적이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의 유적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오늘날 이 60년 넘도록 경교장이 지금 일개 병원의 부속 건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품 창고에 의사 휴게실에 이렇게 방치된 거는 소유주인 삼성의 책임은 1차적이지만은 두 번째는 정부, 국회, 정치인 여야 할 것 없고. 그는 경교장의 진정한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 복원이 되려면요, 결국 이 병원이 떠나가야 되고, 이 앞에 1,500병이 있었거든요. 정원이죠. 이 뒤쪽으로는 숲으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병원의 틈새에 낑겨가지고 있는 이 복원, 참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거. 경교장 복원, 그것이 단순히 건물만의 복원일 수는 없습니다. 경교장 복원은 건물만의 복원이 아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굴절된 현대사의 복원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임시정부의 유일한 흔적은 지금껏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내년 광복절 때 우리는 그 절반의 복원이 이루어진 경교장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PBC 뉴스 최유진입니다. 네, 92주년 3.1절 특집으로 마련한 PBC 뉴스와 세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